직립 보행과 짧아진 털. 네발 보행 동물들의 냉각 장치. 인류의 조상은 동아프리카에서 살았고, 당시 기후는 오늘날 동아프리카의 사바나와 비슷했다. 지면의 기온은 아침 9시부터 30도를 넘기 시작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40도를 넘나든다. 정점인 오후 1시에는 45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해질녘 저녁 6시가 되면 지면의 기온은 겨우 30도가 된다. 이런 환경에서 인류의 조상들은 살아갔던 것이다. 이때 체중이 65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매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 신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또 그만큼을 보충해야 하니 말이다.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체중은 평균 30kg 정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사진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물 소비량이 그만큼 적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바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물을 마셔야만 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류는 좀처럼 물가를 떠나 이동하는 것이 없고 활동 방법은 대단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물은 원시인류에게 있어 식량보다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조건은 다른 포유동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데 보내야만 하는 포식동물들의 경우에는 열대의 태양 아래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영양의 경우 자신들의 체온을 45도까지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포유동물 대부분은 몸이 더워질 때 뇌를 냉각시키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다. 기린, 영양, 얼룩말, 사자 모두들 기다란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긴 주둥이, 이것이 바로 이들의 냉각 장치이다. 코 속의 터널이 길기 때문에 이곳으로 땀을 배출하며 기와열을 이용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개도 주둥이가 길수록 더위에 강해진다는. 증발이 일어나면 코 속 점막 안쪽을 흐르는 피가 냉각되고 이때 냉각된 피가 뇌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초기 인류의 시련. 하지만 인간과 대다수의 영장류는 그런 냉각 장치가 없다. 영장류들은 진화 과정에서 얼굴이 넓어지고 턱이 오그라들면서 주둥이가 짧아져 더 이상 코가 냉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은 더울 때 헐떡거리지 못한다. 다른 포유동물들은 혀를 통해서도 열을 방사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영장류들은 숲이 우거진 곳에서만 살아야 했다. 예컨대 침팬지는 땀샘 외에는 냉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40도가 넘으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땀을 흘리고 숨은 뻗어보지만 별 효과가 없다.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져야만 겨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 코가 긴 백호 원숭이들만이 사바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하지만 초기 인류가 살아갔던 곳은 숲이 아닌 초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8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는 지각판의 운동으로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지형이 바뀌었다. 땅이 둘러쪽을 뿌려서 움푹 꺼진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이때 땅이 밀려 올라간 부분에는 높은 산맥이 생겨나게
대신 높은 산맥과 낮은 계곡 바닥입니다. 바람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비구름이 쉽게 만들어지고 숲이 사라지고 초원과 가물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았던 침팬지들은 숲을 먹이를 찾기 위해 걸어 다녀야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숲을 잃고 초원으로 내몰렸던 초기의 인류들은 몸을 냉각시키기 위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아, 나 더워 죽겠다는. 물론 드넓은 초원에는 숲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덩이줄기, 씨앗, 짐승 사체 등의 다양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런 식량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식량을 획득하려면 하루 종일 찾아다녀야만 했고 해가 정점에 있을 때도 활동할 수 있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인류에게 놓인 가혹한 환경이었다. 직립보행의 뜻밖의 장점. 하지만 필요가 발명을 낳는 법이다. 인류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으면 오늘날의 진화도 결코 없었다.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불어난 노력으로 인해 결국 오늘날의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냉동 장치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만 년 전부터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의 사진에서 털이 없어지고 다리가 길어진다. 과연 어떻게 말인가? 먼저 직립보행이다. 직립보행과 냉각장치가 무슨 관련성이 있겠느냐? 똑바로 숨어 걷게 되면 네 다리로 이동할 때보다 직사광선에 덜 노출되게 된다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네발보행을 하면 하루 동안 햇볕에 노출되는 신체 표면이 20% 정도인데 두발보행을 하면 오전에는 신체 표면의 20%가 햇볕을 받게 되고 해가 더 높이 솟으면서 그 면적이 갈수록 줄어든다. 정오가 되면 해가 머리 위에 위치해서 신체는 7%만이 햇볕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직립하기만 해도 네발보행 동물보다 햇볕을 20%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직립을 하면 그만큼 몸에는 열이 더 쉽게 넘칩니다. 실제로 직립 동물들은 네발보행 동물보다 33%나 더 빠르게 열을 없앨 수 있다. 게다가 직립은 주변에는 풀들이 많아서 풀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로 주변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네발보행 동물들은 두발보행 동물만큼 땀을 흘려도 땀이 금세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더 낮다. 뭐야, 키가 큰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말이잖아. 왜 인간의 털은 머리털만 빼고 모두 사라졌나?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부의 털도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사바나의 동물들은 털을 버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러게, 더워 죽겠는데 왜 털 가지고 있고 있는지. 아니야, 털을 가지고 있는 편이 오히려 몸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네발보행 동물의 털은 열을 반사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 만약에 털이 없으면 오히려 태양광선에 직격탄을 맞게 돼서 몸이 더 뜨겁게 된다는. 이런 이유로 네발보행 동물은 더운 날씨에도 털을 달고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태양을 그다지 쏘이지 않는 대부분은 털이 별로 없을 뿐이지.
땀샘은 머리에 있는 털로 충분했다. 다른 부위의 땀샘을 이용하는 편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가 머리털만 긴 이유는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만 년 걸쳐 숲 하나를 숨겨 소중한 추적의 결과물이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털은 사라진 게 아니고 짧아진 것이다. 인간의 털은 면적당 수를 보면 침팬지와 비슷하지만 털이 훨씬 짧고 가늘다. 대신에 인간은 땀샘이 잘 발달되어 어느 큰 동물보다 빠른 속도로 열을 방출할 수 있다. 물론 네발보행 동물들도 땀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털 때문에 땀이 잘 증발되니 난무하다. 해공 인간의 짧아진 땀을 보다 잘 증발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었다.